요트 범장과 해장 연습, 요트의 세부 부품의 명칭과 다른 기능을 알아보고 풍상 방향의 태킹과 풍하 방향의 자이빙 기술을, 해상에 나아가기 전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연습을 통해 방향 전환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수업의 주요한 목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일링 요트 4주차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있어서 1주차, 2주차, 3주차는 세일링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이론이 필요했죠. 오늘은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 이 바닷가에서 장비를 범장을 해서 우리가 해상에 나가서 직접 우리가 조정을 해보는 그런 실습의 시간을 한번 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제 실기 수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해양대학의 요트 선수 2명을 좀 보조 요원으로 해서 수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좋습니다. 자, 오늘은 수업의 첫 번째는 뭐냐면 이론 시간에 충분히 장비 구조 명칭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오늘 장비를 선체하고 이 부품을 우리가 리깅이라고 했죠, 그죠? 선체와 부품을 우리가 이제 결합하는 하나의 그 범장이라고 하는 용어를 가지고 장비를 세팅하고 그 다음에 또 해체하는 이런 순서를 한번 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장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 선체는 폴리에틸렌이라고 하는 PE 소재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레이저 피코 클래스인데요. 교육용으로서는 최고의 어떤 그런 장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아마 보시게 되면 여기 테트라포트도 있고 어떤 콘크리트도 있고 해서 하다가 보면 초보자가 이렇게 부딪히고 하게 되면 파손이 될 수 있는데 파손으로부터 가장 안전한 소재가 이것이 아닐까라고 하는데, 지난 시간에 이 선체는 앞부분을 우리가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 했죠. 앞부분을 우리가 바우라고 했고 뒷부분을 우리가 스턴이라고 했죠, 그죠? 바우와 스턴. 그래서 바우와 스턴을 합쳐서 우리는 배 길이의 사이즈를 피트로 이렇게 분류를 했었고, 피트를 미터로 분류할 때는 곱하기 0.3을 하게 되면 우리가 길이로 환산할 수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배 좌현과 우현으로 나눠지죠. 좌현은 우리가 포트라는 용어의 개념으로서 포트택이라고 하고요. 오른쪽은 스타보드 택이라고 우리가 설명을 합니다. 오늘 2명의 우리 보조 학생들, 요트 선수들이 나오셨는데 나중에 해상에 가게 되면 스키퍼와 크루가 있다면 스키퍼는 배를 조정하는 사람, 조타를 하는 사람, 그 다음에 크루는 배가 좌우에 롤링 밸런스를 잡아주면서 앞에 집세일을 트림하는 사람, 조정하는 사람이 크루가 되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오늘 이제 번갈아 가면서 해상에 나가서 각자 역할을 수행할 건데요. 그래서 스키퍼가 포트택에 앉았다면 크루는 스타보드 택에 앉아서 좌우 롤링 밸런스, 그 다음에 피칭 밸런스를 잡아두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선체가 있고 선체 부분이 있고 리깅 종류가 있는데, 리깅 종류는 크게 마스트와 그 다음에 붐과 그 다음에 러더 블레이드, 틸러, 그 다음에 대가보드, 이런 각종 부품 종류를 우리가 리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리깅 종류를 조금 설명을 해 드리고 지금부터 범장을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파란색 세일이 있습니다. 이 파란색 세일은 재질이 이제 방수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수가 되어야만 배가 나갔을 때 양력을 받았을 때 바람이 빠지지 않고 바람이 쉽게 잘 흘러가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재질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마스트는 상단과 하단으로 되어 있는데요. 상단 하단으로 조립을 해서 지금 세일까지 이렇게 그룹으로 해서 범장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제 할 때는 상단과 하단을 결합해 보는 것도 한번 해 보도록 하죠. 자, 이거 한번 분해해 봅시다. 우리가 이런 것 종류를 시트라고 했었습니다. 우리가 로프 또는 줄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시트라고 합니다. 자, 세일을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트가 과연 상단 하단으로 분류되어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마스트의 하단, 마스트의 상단입니다. 상하단에 보면 화살표가 이렇게 빨간색 화살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 화살표를
맞춰서 여러분들이 조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세일 가지고 오시고요. 자, 우리가 세일에서 마스트를 끼우는 것을 우리가 그루브 방식이라고 해요. 그루브 방식. 자, 여기 보면 지난 시간에 설명을 할 때에 시트를 고정시켜 주는 것을 우리는 클리트라고 했습니다. 클리트는 고정식 클리트와 캠 클리트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캠 클리트는 기계식으로 우리가 자동적으로 이렇게 해주는 거고, 일반적인 고정식은 뭐냐 하면 수동식입니다. 간단하게 클리트를 당겨 놓으면 클리트가, 시트가 고정하는 하나의 형태. 자, 이렇게 시트를 당겨서 클리트 하면 자동적으로 시트가 고정이 됩니다. 자, 이렇게 범장을 한 상태에서 마스트를 잡고 세일을 업을 해보겠습니다. 쭉 올리면 이렇게 세일이 올라갑니다. 자, 세일과 마스트를 범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범장한 것을 자, 마스터 게이트에 한번 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일을 하게 되면 마스터 게이트가 있습니다. 자, 마스트를 고정을 한 상태에서 마스터 게이트를 넣고, 그 다음 마스터 게이트 안전핀을 넣어서, 넣어서 밑에 안전핀을 빠지지 않도록 고정을 하셔야 됩니다. 고정 장치를 하고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배가 캡사이즈 됐었을 때 이 마스터가 빠지는가 빠지지 않는가를 확인하셔야 되겠죠. 그죠? 이 마스터 게이트 안전핀은 해상에서 배가 나가 뒤집어 됐을 때, 전복이 됐을 때, 캡사이즈가 됐었을 때 이게 빠져버리게 되면 리깅 종류하고 선체하고 분리가 되겠죠. 그럼 어떤 상황? 난감한 상황이 발생되겠죠. 그 난감한 상황이 발생되기 위해서 해상에서는 첫 번째 단전, 두 번째 단전, 세 번째 단전,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마스트의 어떤 기능은 뭐냐면 세일이 삼각형으로 되어 있죠. 제가 첫 시간에 세일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일은 사각형의 최초의 횡범선에서 유래가 되어졌는데 밭이 횡범으로 되다 보니까 계절풍이 불 때만 항해가 가능했죠, 과거에는. 그러나 사람의 어떤 두뇌가 점점 발달하면서 세일이 삼각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죠. 이 삼각형의 형태가 되다 보니까 풍상, 과거로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각도를 치면서 올라갈 수 있는 인간의 지혜가 바로 삼각형의 어떤 그런 세일의 발견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스트는 세일이 삼각형이 되었을 때 세로변을 우리가 러프라고 하는데 러프 부분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이 마스트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삼각형의 밑부분을 우리가 이제 풋이라고 해요. 그래서 풋을 우리가 외우기 쉽게 발하고 가깝다라고 해서 풋이라고 하면 아, 발하고 가까운 이 밑변이 풋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 풋 부분을 이제 고정시켜 주는 것이 이제 바로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붐이라고 해요. 붐. 그래서 붐은 풋 부분을 고정시켜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구준액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 구준액은 마스트와 붐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범장을 할 때 기본적인 것은 뭐냐 하면 항상 바람이 부는 방향에서 배가 선수에 있어야 됩니다. 바람이 지금 풍상이 위쪽이니까 선수에서 불어 나가는 쪽으로 해야 되는데 선수를 반드시 불어 오는 쪽에서 배 선수의 방향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자, 지금 아웃라인 시트를 지금 매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 후 부분과 붐 부분을 이제 안전장치를 하기 위해서 고정시켜주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해상에 나가서 이제 여러분들이 세일링 요트를 하게 되면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이제 매듭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듭 방법을 오늘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옥매듭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매듭. 자, 옥매듭은 허리를 매듭을 하나만 하는 거죠. 이게 옥매듭입니다. 옥매듭은 왜 필요하냐라고 하면 이런 블럭에 넣었다가 어떤 바람의 외력에 의해서 시트가 푹 빠지게 되게 되면 해상에 나가서 다시
블록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트가 들어갔었을 때 이 시트가 밖으로 빠지지 않게 한 불로 메어주는, 이게 옥매듭입니다. 옥매듭. 자, 그 다음은 팔자 매듭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자 모양으로 생겼다라고 해서 팔자 매듭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자, 이 매듭의 모양이 팔자와 같이 생겼다라고 해서 팔자 매듭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리 매듭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고리 매듭은 해상에 나가서 사용되는 시트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시트는 이제 나일론 소재라 해서 했기 때문에 시트를 묶어 놓고 외력이 가해지게 되면 절대로 풀 수가 없습니다. 나일론 시트가 재사용할 수가 없겠죠. 따라서 풀기 쉽게 우리가 이제 매듭을 한 것들이 이제 고리 매듭이라고 하는데, 지금 고리 매듭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리 매듭 하나, 둘, 셋. 네. 자, 그래서 이 고리 매듭은 U자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고리 매듭은 어떤 외력이 가해지더라도 다음에 풀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로 돌리게 되면 U자형의 형태를 뒤쪽으로 돌리게 되면 요 위쪽에 있는 시트하고 아래쪽에 있는 시트하고 당기면 쉽게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상에서 가장 많이 손쉽게 쓰여진 매듭이 고리 매듭입니다. 자, 다음 마스트에 묶어서 다시 한번 해보시죠. 자, 원을 하나 들여서 네, 고리 매듭입니다. 당겨서 나중에 풀 때는 뒤로 돌려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쉽게 풀어줄 수가 있다. 아우터홀 같은 경우는 만매듭을 하지 않으면 해상에 나가서 시트가 풀려버립니다. 그래서 매듭을 할 때는 반드시 만매듭을 하셔야 된다. 만매듭 한 번 더 묶고, 그렇지. 네, 이렇게 해서 만매듭이 형성돼야만 해상에서 이 시트가 풀려지지 않습니다. 자, 방금 이제 타이 부분에 있어서 만매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해상에 나가서 이게 풀리게 되면 아우터라인 타이도 다 풀려지고 시트도 풀려집니다. 그래서 이게 풀려지지 않기 위해서는 만매듭으로서 단단하게 조아 주셔야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붐뱅입니다. 이 붐하고 마스트를 이어주는 하나의 시트가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샤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습니다. 이 샤클은 시트와 시트를 연결시켜주는 작용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샤클인데요. 이 샤클은 볼트를 빼셔가지고 붐하고 연결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샤클의 이 볼트가 잘 조여지지 않으면 해상에 가서 이게 풀려지게 되면 방법이 없습니다. 바로 구조 요청이 이루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항상 배를 타기 전에는 이 샤클의 볼트 같은 경우는 모든 부분들은 다 잠금 장치가 되어 있는가를 반드시 확인하고 난 다음에, 자, 이 붐하고 마스트를 이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샤클이죠. 샤클은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시장에서 부품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 보면 이제 클리트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것이 캠 클리트입니다. 캠 클리트의 역할들은, 자, 시트를 이렇게 당겼을 때 시트가 고정되는 하나의 역할. 이건 기계식으로 잠금 장치의 역할이고, 위쪽에 있는 이 클리트는 수동식 클리트죠. 고정되어 있는 건데, 수동식 클리트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트가 잠금 장치의 역할을 하고 있다. 지금 이제 붐뱅 시트를 당겨서 클리트에 딱 고정을 딱 시켜보면 고정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클리트와 블럭은 많으면 많을수록 배가 기능이 더 좋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것들이 이제 이 메인 시트입니다. 그래서 세일의 풍압의 양을 조절하기 위해서 메인 시트가 필요한데요. 자, 밑에 블록을 보시게 되면 이 블록도 마찬가지로 소리가 까르르 납니다. 자,
소리가 나는 것은 안전하게 내가 당길 수가 있고, 역으로 당기면 시트가 안 당겨져요. 잠금 장치가 돼요. 이것도 맨 블록의 기능입니다. 자, 이렇게 내가 당겨야 되는 거고, 이렇게는 당길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넣었을 때 스키퍼가 시트를 당길 때 이런 까르륵 소리가 날 수 있도록끔 이렇게 시트를 그 방향으로 넣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붐 타일을 해서, 그 다음에 여기 블록, 붐 엔드에 블록을 넣어서 트래블러입니다. 그래서 이 트래블러가 왜 있냐라고 하게 되면, 사람이 세일에 바람의 압을 받았을 때 사람이 손으로 당기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기계적으로 이 블록이 보다 더 힘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방향을 바꿔서 도레이 원리처럼 기존기의 원리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작은 힘으로 풍압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블록이 달려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빠진 부분이 있는데 뭐냐라고 하면, 여기 물마개입니다. 이 물마개. 해상이 나가게 되면 이 피 소재는 이 속은 비어 있습니다. 공기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배가 탈 수 있는 두 사람의 합쳐서 몸무게가 175kg이 이게 탑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75kg이 타게 되면 이 배가 부력이 가라앉을 수 있겠죠. 이 부력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보면 안쪽에 물이 안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물마개인데요. 대부분 학생들이 이제 좀 간과하는 것이 이 물마개에 대한 소중함을 몰라요. 자, 물마개를 열어놓고 해상에 나가서 배를 탑니다. 한 20분 안 돼가 배에 물이 다 들어갑니다. 배에 물이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라고 하면, 이 스테이션을 가지고 러더를 밀어서 방향전을 해도 배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해상에 나가기 전에는 반드시 이 물마개 여기에 넣어서 잠금 장치가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확인해 주시지 않으면 해상에 나가서 바로 돌아오셔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방금 설명했듯이 마스터 설명드렸고 붐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붐뱅을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마스터와 붐과 붐뱅이 연결되면 기본적으로 세일은 이제 셋업이 다 됐습니다. 자, 셋업이 다 된 것을 우리는 이제 범장이라고 하죠. 자, 여기서 이제 빠져 있는 것들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세일에 바람을 받아서 해상에 나갈 때 방향 조절을 해야 되겠죠. 배의 방향을 조절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이게 러더 블레이드라고 해요. 이 러더 블레이드를 고정하는 장치가 틸러가 되고요. 러더를 좌우로 움직이기 위해서 이 익스텐션이 달려 있고, 틸러와 익스텐션을 연결해 주는 것이 조인트입니다. 이 조인트인데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유니버설 조인트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죠, 그죠? 360도 회전이 가능한 조인트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고무 재질로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익스텐션과 틸러를 이용해서 양쪽에 있는 이 트래블러 시트를 밑쪽으로 돌려서 러더 블레이드에 하고 선체하고 결합시킬 수 있도록 해서 탁 돌려주면 탁 범장이 됩니다. 따그닥. 자, 그러면서 배가 캡사이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빠지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이게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어떤 상황? 난감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 따라서 이것을 러더 블레이드가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안전핀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꽂아야 한다. 자, 안전핀을 이렇게 꽂으면 물속에 배가 뒤집어져도 배가 빠지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상에 들어갈 때 각종 주의사항만 잘 지켜주시면 안전한 세일링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데거보드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데거보드. 이 데거보드의 역할은 뭐냐면, 횡유력, 바람이 불어왔을 때 데거보드가 없으면 바람이 불어가는 방향으로 계속 떠밀려 가겠죠. 과거로 생각하게 되면 횡범선일 때 데거보드가 없으면 바람 부는 방향으로 그냥 떠내려 갑니다. 그렇지만 횡유력, 그걸 막아주기 위해서 이 데거보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역할은 러더 블레이드를 통해서 좌우로 밀었을 때
이 배의 힘의 중심점이, 배의 선체의 중심점이 여기 있는 거예요. CL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 중심축이 되기 때문에 배가 좌우로 회전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일링 요트를 할 때에는 데가보드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나중에 이제 데가보드는 해상에 나가서 배가 뒤집어지면 이거 역시 물속에 빠질 수가 있다. 따라서 이게 물속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이 고무 셔코드가 있습니다. 이 고무 셔코드는 늘어나는데, 이 고무 셔코드를 마스트에다 묶어서 이것이 물속에 빠졌을 때 달아나지 않도록, 부실되지 않도록 묶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보면 이제 저희들 간단한 세일링 요트에 있어서 범장은 다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장비를 세팅하고 범장을 하고 해치하는 해장의 역할을 다시 또 한번 해보도록 하죠. 범장했으니까 역순으로 해장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장하면 자, 러더 블레이드를 우선적으로 뽑아야 되겠죠. 그죠? 핀 뽑고, 지금 뽑아서, 그 다음에 메인 시트. 해상에 나가면 쓰고 난 다음에 시트를 해가 툭 던져버리는데, 다음에 다시 쓰기 위해서 시트 같은 경우도 잘 사려야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 분뱅 빼고. 자, 그 다음에 타입 빼고. 자, 분 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해야 될 게 이 세일을 접었다 펼치는 건데요. 여기 보면 FURL이라고 쓰여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펄이라고 했는데, 영어로 보면 펄링이다 라고 하는 것은 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일을 마스트에 감아서 우리는 보관하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화살표 방향으로 돌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스트 게이트의 안전핀을 빼고, 일련의 과정들을 이제 범장에서 해장하는 것까지 다 설명을 한번 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범장을 통해서 시뮬레이터 위에 올려서 시뮬레이션 하는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서 이제 범장과 해장을 충분히 했었고요. 연습을 하셨고, 지금은 이제 시뮬레이터를 이용을 해서 풍상과 풍하를 올라가면서 내려가면서 테이킹 동작과 자이빙 동작, 방향 전환하는 동작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상에 보시게 되면 이 바닷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상에서 이제 지금 학생들이 배를 타고 있는데요. 해상에서 타기 전에 육상에서 좀 연습을 하고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방향 전환을 해야 되는데, 방향 전환의 목적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배와 배끼리 부딪힐 수도 있고, 또 고정된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 장애물을 또 피해 나가야 할 수도 있고, 또 해상에 나중에 레이싱을 하다 보게 되면 부패를 설치해 놓으면 그 부패를 또 돌아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상황에서 배와 배끼리 첫 번째는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비켜나가기 위해서 방향 전환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형태의 개념에서 방향 전환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향 전환은, 바람이 지금 북항에서 바람이 저희들 학교 쪽으로 바람이 불고 있어요. 그래서 풍상에서 풍하로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바람을 풍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방향 전환하는 것을 우리는 태킹이라고 저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태킹과 바람을 받아 내려오면서 방향 전환하는 것을 자이빙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태킹과 자이빙 두 가지 개념에서 방향 전환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실제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또 다음에 5주차 시에는 해상에 나가서 직접 여러분들이 시연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킹의 동작은 기본적으로 세일에 바람을 받아 놓은 상태에서 방향 전환을 해야만 그 속도를 그대로 유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태킹을 할 때 그 전제적인 조건은 뭐냐 하면, 첫 번째, 이 세일에 캠버가 형성이 돼서 바람을 받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속력을 그대로 유지해서 다음 각도,
90도로 돌아서 갈 때에도 그 속도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이 태킹이 필요하겠죠. 네, 태킹 동작을 8가지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구분 동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킹 동작 첫 번째 단계는 스톤 쪽에 있는 발을 하나 내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그 다음에 둘 하면 익스텐셔닝에서 충분히 밀어줘야만 배가 돌아갑니다. 둘. 자, 이때 돌아갈 때 스키퍼의 시선은 첫 번째 바우, 선수 방향과 세일과 이 봄을 봅니다. 배가 돌아가는지 봄이 넘어가는지 세일에 바람이 받는지를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셋 동작은 러더를 반드시 중립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넷 동작은 스키퍼가 반대편 사이드로 넘어갑니다. 포트 태그로 넘어가서 러더를 중립하고 다섯에 오른손은 이 스텐션을 잡습니다. 다섯, 여섯,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왼손을 이용해서 시트를 잡고 일곱, 여덟, 일곱 번째는 익스텐션을 돌려서 잡고 여덟 번째는 이 발을 원위치에 시켜서 이렇게 가시게 되게 되면 정확한 태킹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조금 더 빨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킹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런 하나의 동작이 되는데요. 해상에 나가셔도 이와 동일하게 하시면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지금 해상에서는 바람이 아주 약하게 부는데 바람이 많이 불면 여러분들이 좀 당황을 하셔가지고 8가지의 동작을 2가지 동작으로 다 끝내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육상에서 충분히 이 8가지 동작을 해상에 나가셨어도 8가지 동작을 그대로 재현하면 충분히 여러분이 안전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바람을 올라가면서 태킹을 했는데요. 바람을 받아오면서, 뒷바람을 받아오면서 자이빙을 해야 되겠죠. 방향 전환하는 것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람이 북항에서 이쪽으로 불어오고 있습니다. 자, 해상에 나가게 되면 이 뒷바람을 받아서 배가 내려옵니다. 여기 풍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뒷바람을 받아서 오면 세일이 바람이 이렇게 캠버가 형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내려오면서 방향 전환을 하는데 갑자기 앞에 장애물이나 다른 배가 있을 경우에 피치 못하게 내가 방향 전환을 해야 될 경우에 풍화 내려오면서 방향 전환하는 것을 우리는 자이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자이빙은 태킹은 90도 방향 전환이 이룰 수 있지만 자이빙은 180도라고 하는 세일의 범위가 그만큼 더 커집니다. 자, 지금부터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킹은 익스텐션을 가지고 러더를 밀었습니다. 밀어서 했는데 자이빙은 러더를 당겨주는 겁니다. 익스텐션을 몸쪽으로 당겨서 방향 전환을 하는 것을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이빙 하나, 동일하게 스톤 쪽에 있는 발이 우선적으로 먼저 나간다. 그 다음에 둘, 러더를 당겨준다. 자, 셋 하면 이제 붐이 넘어갈 겁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 자이빙 동작은 스톤 쪽에 있는 발이 하나 먼저 나갑니다. 둘 하면 테이킹은 밀었지만 자이빙은 당겨줍니다. 익스텐션을 둘. 자, 셋 하면 자이빙은 반대로 들어갑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렇게 8가지 동작을 거쳐서 테이킹과 자이빙에 대한 동작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육상에서 시뮬레이션 연습을 할 때 충분히 개별로 연습을 시키고 난 이후에 해상에 나가서 동등하게 연습을 하고 실제 실습을 한번 가져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4타치 수업은 범장과 해장에 대한 수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했는데 테이킹과 자이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5주차 시간에는 해상에서 여러분하고 같이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